네, 네 안녕하세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강연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강연을 많이 해보셔서 이제 말이 슬슬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하고 제가 말을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이제 지금 두 번째 정도인데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이거 그냥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이원영이고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평범했어요. 아주 시골에 살았었고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활동적인 성격 탓에 제가 축구 겨울에는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 승부가 할 때 이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야구 만화 갈 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 축구 만화 가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쯤에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4학년 정도 됐을 때 아빠 나 축구 선수 되고 싶어. 이제 되게 소심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안방에서 네가 무슨 축구냐 하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시면서 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너 누구 박지성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네가 무슨 이렇게 하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이게 억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 학교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너무 시골에 살았었고 저희가 연년생으로 제가 큰아들인데 연년생으로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애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학력도 이게 많이 모르시니까 그런 루트를. 그리고 말씀 드리면은 저는 초등학교를 되게 시골에 나왔는데 유치원 때부터 남자가 8명, 여자가 5명 그 멤버가 쭉 가요. 그 멤버가 쭉 가고 중학교 때도 막 그런 데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이 이제 지난 쪽에 군 나가면은 그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입장이 충분히 이해 가죠. 어때 모르셨는데. 그래서 그게 커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중학교 때 전주로 이사를 와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학원은 이제 일반 학교 공부도 잘했던 건 아니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니까 아예 이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아예 인문계를 가니까 못 따라가고 축구는 하고 싶었어요. 축구는 하고 싶은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방송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지금은 현재 축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감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냥 나 축구는 하고 싶은데 축구. 그래서 한 번 일탈이 뭐였냐면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근데 좀 겁이 없었죠. 그냥 좀 과감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교로 빠지고 전북현대 이런 프로 그때 이제 클럽하우스에 간다거나 이제 그래서 저녁 늦게 이제 선생님은 전화 오고 애가 학교를 안 왔다 해서 군산의 축구부를 이렇게 돌아보고 축구부 막 이렇게 동경회 그런 것처럼 돌아와서 그나마 그게 좀 일탈이었어요. 그 과정 중에는 아버지랑 많이 다퉜었고 근데 문득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우연찮게 저희 때 이라크 파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에 제가 다녀왔던 6개월 정도 파병을 갔다 왔던 사진인데요. 이라크 자이툰 부대 삼진 3차로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2005년도예요. 2005년도고 제가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22살 정도 됐겠죠. 두세 살 정도 됐고 그냥 그때는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른 친구가 이라크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다 지원이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되게 세요.
이제 지원한다고 했을 때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렇게 다리 몽둥이 부러 네가 무슨 나 안 돼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가고 싶은데 아빠 나 여기 엄마 나 여기 가르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드셨더라고요. 술 드시고 오시는데 가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요? 가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뭐 대화 많이 없었는데 제가 뭐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도 좀 방목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라크에 가게 돼요. 이라크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막 지원했다가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그 전까지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왜냐면은 축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기회에 이라크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휴가를 하루 이틀 줘요. 근데 경기도 광주를 가야 되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버스 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서웠나 봐요. 비행기 타는데 괜히 또 눈물이 나고 근데 재밌게 잘 갔다 다녀왔어요. 아무 그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고 그러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죠. 그리고 군대에 제대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23인데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배워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은 인문계에서 완전 꼴등이었거든요. 진짜로. 전교에서 정말 꼴등할 정도로 하니까 성적도 안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대학교도 뭐 이것저것 뭐 전기과 가봤는데 그만두고 먹고 살려고 뭐 요리과 가봤는데 그만두고 지금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 몇 살이지? 23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않나? 이제는 아빠 안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건 했는데 왜 이제 내 인생인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럼 나 축구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23살, 4살 때 축구팀을 이제 막 테스트를 보러 다녀요. 꿈이 이제 축구 선수였으니까 마음은 국가대표예요. 마음은 국가대표야. 근데 아시다시피 예체능 계열은 뭐 피아노를 치거나 뭐 첼로를 하거나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보통 10년 이상 해야 이게 달인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좀 잘했겠죠. 이제 성격 활달했으니까 동아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사부리그 팀에 막 테스트를 보러 다니면서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낙심하게 되고 근데 운이 좋게 전주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부리그 팀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거기 아시는 프로 갔다 오신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막 공 죽고 막 테스트 보러 와서 공도 그때 테스트 보러 간 날 다쳤어요. 그 전날. 그래갖고 무슨 말이라도 그 형님이 해줘야 되는데 프로필이 없잖아요. 근데 게임도 못 뛰고 와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꽁 죽어 다니면서 그때가 이제 같이 축구 교실이랑 겸하는 그런 사부리그 팀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같이 팀 훈련을 같이 해요. 팀 훈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제가 이제 정식 선수로 등록을 해줘요. 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이제 정식 등록 선수로 돼서 제가 5경기 정도 출전을 해요. 그때 당시엔 되게 기뻤어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뤘는데 이제 목표는 사부리그죠. 꿈은 국가대표 프로 선수인데. 그러면서 나이가 그때가 이제 25에서 이제 6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10년 전인데 2008년 정도였고 지금 나이가 이제 36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게 돼요. 축구 선수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변명처럼 나 힘들 것 같다. 이제 부상도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중에 됐을 때는 이제 지도자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도 매력이 있다. 왜냐면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라서 그러면서 지도자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갑자기 또 30살 정도에 28살 정도에 축구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1년 정도 해봤는데 너무 좀 미련이 남은 거야. 그 정도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 대학교 코치를 만났어요. 그 코치를 만났는데 그 대학의 축구부로 제가 다시 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좀 집에 좀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숙소비나. 근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친놈 아니냐고. 남들은 이제 취직하고 이러는데 미쳤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성인이 돼서 했지만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다들 막 뭐라고 하고 막 미친놈이라고 막 했을 때 아버지 앞에 돈이 필요하니까 무릎을 꿇고 엄마도 이제 막 동생이 다 있는데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어요.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창피한 거 이런 거 필요 없이 동생들 다 있는데 어머니는 좀 시켜줘요. 그래서 2년 동안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1년 만에 하게 됐어요. 부상도 있고 집안 사정도 좀 안 좋아지면서 그때가 이제 30살 정도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도자를 하면서 지금 이제 축구 코치를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작년부터 제가 나와서 좀 이제 또 다른 제가 이제 한번 운영을 제가 감독으로서 팀을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축구 이제 감독을 하고 작년부터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축구 프리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스타일 축구는 뭐냐면은 축구 공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노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열정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축구는 팀이 있어야 되고 여럿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려고 대전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에 막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이걸 연습하면서 프리스타일이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프리스타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네. 자, 프리스타일 축구는 뭐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상체로만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위에 공을 세우고, 자, 옆통수. 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던지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스타킹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물건 하나만, 그러니까 공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니까, 공을 너무 많이 세우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 다른 물건도 세울 수 있어, 혹시? 이마킹, 네. 이마킹.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 했는데, 자, 이런 물건들을 딱 그냥 세워놨는데, 그냥 물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도 그냥 다른 물체들도 예.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스타킹 나오고 하면서 방송이 되게 이제 뭐 수차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축구 감독을 하면서 좀 부족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부족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축구를 뭐 정식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전주대 축구학과에 편입을 했어요. 축구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뒤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왔는데 축구학과를 가면서도 되게 많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좀 대학원까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꿈을 좀 뭐 특별 그런 거 아닌데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뭐 제 사례도 있겠지만 좀 부모님들께서 좀 모르는 분야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나 좀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기회들을 이렇게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육아 뭐 이렇게 교육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꿈이라는 게 저도 제가 지금 뭐 축구 클럽을 운영하면서 뭐 이라크를 갔다 오면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근데 아직도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제가 평생 배울 거다. 그러니까 못 배운 게 좀 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배울 거고 뭔가 그렇게 도전하면서 그렇게 좀 내 미래를 그렇게 그려나가고 싶다. 그 중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고 그렇게 말했는데 좀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좀 긴 시야를 가지고 좀 아이들의 그런 꿈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아이들의 꿈이 좀 바뀌더라도 좀 지지해주고 좀 기다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